저기 남미 쪽에 있는 그런 조만한 교류가 없는 섬인데 거기서 지그들끼리 새들이 다르게 진화했다더라. 뭐 이걸 가지고 이 진화론을 발표한 거예요.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종의기원의 핵심은 뭐냐면 상태가 메롱이야. 이 얘기야. 메롱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게 종의기원이야. 그리고 저것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지 발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화론이 나오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모든 종교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중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통일되기 직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 되면 통일이 될 겁니다. 수나라 통일되면 이제 경기 끝나고 통일되기 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만약에 금을 엄청나게 많이 녹여, 그러니까 금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모으기 같은 걸 해서 뭐 14K 금도 있고 18K 금도 있고 뭐 10K 금도 있고 그다음에 뭐 24K도 있고 뭐 그렇게 막 섞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녹이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그 용광로 속에서 금이 비중이 무거운 놈이 금이 금속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금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순물보다 금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모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안쪽으로 그 안쪽에 금을 이만큼을 녹였다고, 용광로 이만큼을 녹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장 순도가 높은 게 아니겠지. 저게 100이 있을 수 있을까? 100은 불가능할 거야. 그죠? 순도 100%는 불가능할 거야. 근데 가장 순도가 높은 99.999가 저기 있을 거야. 맞죠? 14K, 18K 뭐 이런 걸 다 섞었을 때. 이 전체가 8식이고 이게 9식이야. 8식의 청정분. 저게 그러면 저걸 이렇게 싹 떠낼 수 있을까? 그렇게 떠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8식 넘어서의 9식을 독립시킬 수 있어요. 야, 저거는 존재하지만 펄펄펄 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떠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8식의 청정분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거를 물론 이 구시계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100%여야 돼요. 100%가 있다면. 그냥 이거는 종교는 100을 지향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100이 있습니다. 과학은 100이 있으면 안 돼. 그건 귀남 논리이기 때문에 연역 논리에서는 무조건 100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100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에서 그 100을 차지하는 거는 신입니다. 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불교같이 이렇게 수행 종교들에서는 그것은 진리예요. 그렇죠. 100값을 내가 함유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향할 수 있으면 내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붓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발향을 못 해내면 뭐 많은 거지 뭐. 그럼 그냥 중생. 뭐 지금도 중생이었는데 손해볼 건 없어요. 김국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알몸으로 나와서 옷 한 벌은 얻었잖소. 경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섞여 있는 거지만 섞여 있는 동시에 독립된 걸 수도 있고 약간 아리모리한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진망화합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망화합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뒤끝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쎄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늙어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저 설명할 순간이 되면 그게 다삭 생각이 떠올랐어.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와. 이게 밑에서, 그러니까는 아뢰아식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탁탁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필요한 거, 너 이거 필요한 거 같아? 이렇게 현재의식에서 딱 사인을 주면 탁탁탁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얘가 중간에 없어지는가 봐. 이렇게. 이런 게 심각해지면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게 없지. 그렇게 해서 언제나 청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심청정 상태.
들으나 마나 한 상태.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이 들으면 이게 닦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기 싫어서. 굉장히 철학적 이유예요. 근데 이제 주변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지. 나의 이러한 철학성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왜 안 가느냐? 가기 싫어서. 얼마나 이게 까미의 실존주의에 버금갈 정도의 이건 철학성이에요. 까미가 이방인을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대목이 나오는데 나 그거 고등학교 때 읽으면 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 아, 이게 세상에 뭐 이런 게 있나? 왜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태양빛이 눈부셔서. 이유가 그거예요. 뭐 원한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안 간 사람이에요. 이유가 다른 이유. 몸이 아파서. 이런 거는 저급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공부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희 형이 기가 막힌 명언을 했습니다. 자도 학교 가서 자라. 그러면 귀가 씻긴다. 나 그게 무슨 이유인지, 나 그게 뭔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제가 뭐 학생들이나 스님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면 어느 순간 씻기다가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말 배울 때 엄마 등에 강포에 쌓여서 2년 자빠져 자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 이건 굉장히, 제가 그래서 공부법 책 쓸 때 그거를 굉장히 제가 주목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실제로 무엇을 기억하고 뭐 널리 알고 그게 아니고 잘 훈습돼서 씻기는 거, 찢겨지는 거. 그래서 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수행도 어떻게 보면 습관성에 의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극점프 하듯이 뭐 이렇게 전환될 거야. 잘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단책 그 주인공인 그 봉우 권태훈 선생 그 뭔 얘기 했었냐면 가고 가는 길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길에 깨닫게 된다. 그냥 과정 자체, 아니 그걸 긍정하는 건 아니고 그 표현을 긍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 과정 속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해라. 거기서 결론을 내라. 가는 과정 너머의 결과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자각이 돼요. 그래서 책 비고 잔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읽어도 책을 사라.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안 읽어도 책을 사고 단 그 책을 눈에 보이는데 계속 꽂아놔라. 그러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계속 환기가 돼. 내가 꼭 그걸 안 읽더라도 저걸 좀 봐야,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도 비슷한 걸 거예요. 어떤 구조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성향이 그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살살살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폭력성이 있어.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핑크색 계열, 뭐 호모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다가 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봐도 돼요. 지금 들어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 그 훈습이 유식 용어예요. 훈습된다. 마치 훈제고기 뭐 이런 거 하듯이 이렇게 연기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정도 해서 구신 얘기 잠깐 첨언 이렇게 점 하나 딱 찍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제국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있으면 수나라, 당나라가 나와요. 이건 통일제국입니다. 위진남북조의 긴 300여 년을 마감하면서 통일적인 걸 해야 돼.
근데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는 위진남북조라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때, 북방에는 56국, 그 다음에 남방이 육조시대, 그 다음에 북위부터 시작하는 뭐 동이서위, 그 다음에 남제북제, 뭐 이런 식의 복잡한 나라들이 있을 때는 다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이데올로기가 있겠지. 같은 불교라고 해도 불교 색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다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이 당하고 저 당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 그렇다고 저 사람이 지금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뭐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방식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중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도에서 몇백 년 동안 누적됐던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 이걸 칭의로 지금은 우리가 성립사라는 게 있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는가 봐라고 하는데 걔네는 덩어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사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사론, 아비달마 코샤라고 하는 그 구사론, 지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 진제가 번역한 구사성론,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이 구사종이에요. 하리발마가 작성한 이 성실론, 지은 성실론, 16권짜리 그 성실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성실종. 성실하겠네.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성실하겠네. 이런 개그 못 쓸게. 저도 늙어서 그래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참여할게요. 3논종, 중론, 백론, 12문론. 인도식으로 말하면 이게 중관사상, 중론, 백론, 12문론 네, 하는 거고, 섭론종.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진제가 번역한 섭대승론을 가지고 하는 거. 열반종, 열반경을 가지고 하는 거. 대승열반경, 대승열반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천태종은 좀 이따가 요 천태종. 법상종이라고 하는 건 유식종입니다. 신유식, 현장종.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스님. 이걸 자은종이라 그래요. 자은종이라. 현장 스님이 시작했지만 완성한 사람은 자은 규기 스님이기 때문에 그냥 자은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론종 들어보셨죠? 광통률사.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지지난 시간이 물론 전생 같긴 하지만 광통률사, 해광, 그죠? 그 다음에 정영사 회원, 지론종, 북도파, 남도파, 십지경론, 진원종은 이 밀교. 정토종은 여기. 계율종, 남산율종, 도선. 그 광통률사가 또 이 계율종의 시작이잖아요. 완성은 도선율사가 하는 거고, 나중에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현장스님 때. 그래서 계율종. 그 다음에 화엄종 여기. 그 다음에 선종 여기. 요렇게 13개의 종파가 있는데, 이게 중국 불교 13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전체를 일관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많은 경전들이 오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구가 잘 안 맞아. 이게 시대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게 발전한 거라서 아구가 안 맞아. 하나로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음식점에 가면 전문점이 있고 이런 조그만 식당에 가면 메뉴가 한 40개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순두부찌개부터 뭐 다 해. 이게 무슨 백화점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건 인간으로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 하나를 경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전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다 통과시켜 보겠다. 이해가 되시죠? 전체를 잡아보겠다. 요게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왕중왕전의 연말 결선에 오르는 게 사가대성. 이게 중국 불교 사가대성. 나머지는 이제 다 탈락하는 거고 요 4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선종. 정토종은 색깔이 아사모사하니까 여기. 삼강체계구나. 이 삼강체계의 영웅이 누구냐면 화엄종의 현수법장 스님. 천태종의 지자대사, 천태지자대사. 선종의 해능 스님. 이게 중국 불교의 영웅입니다. 세 분의 중국 불교 영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계율종, 화엄종, 선종, 그 다음에 밀교. 이거는 진원종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신라 시대 때 들어오는 게 오교구산 들어보셨죠? 그 오교가 이거예요.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은 이제 성종이라는 게 원효, 원효를 중심으로 해서 본질에 대해서, 상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계산적으로 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그게 유식, 말씀드린 유식 같은 거예요. 50, 60, 70, 80 뭐 이런 거 좀 복잡하게 하는 게 상, 어떤 모양에 대해서 분별하는 법상종, 그다음에 법성종은 그 본질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냥 본질에 집중하면 되지. 그게 야, 마음에 양파 껍질이 어딨냐? 마음은 그냥 통째가 마음인 거지. 깨달은 거고, 그게 무슨 뭐 본성이 있으면 통째로 옳은 거지. 어디까지는 옳고 어디까지는 틀리고, 야, 어디까지는 금이고 어디까지는 순금이고, 야, 지금 너 장난해? 전체가 금이지. 이렇게 법성종. 그 다음에 계율종은 여기 남산율종이에요. 자장스님, 우리나라는 자장스님. 그래서 자장, 율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군웅활거의 시대를 거쳐서, 저런 종파들의 활거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왕중왕전으로 이렇게 제국시대가 되면 요게 수나라의 최고, 요게 당나라. 당나라 초기, 당나라 중기부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경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이 경전들을 어떻게 항목 분류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러면 그건 가전제품,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뭐 노트북,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컴퓨터 그 다음에 카메라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경전들을 연대해서 묶어보려고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떤 건 옳고 어떤 거는 그르고 어떤 거는 좀 함량이 덜 된 것 같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분류를 해요. 그런 거를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함량이 덜 된 것도 있습니까? 상대가 함량이 덜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함량이 덜 된 걸 얘기한대. 부심에게는 콜라병의 가르침을 얘기한대. 왜? 본질적인 걸 얘기해도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시맨에게 스마트폰을 부시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부시맨에게 스마트폰을 줘도 이 사람은 쓸 수가 없대. 왜? 전기가 없으니까 코드를 충전을 못 해. 그러면 콜라병이 낫지. 야, 내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비유를 들면서도 참 웃기지도 않는다. 왜? 부시맨 영화가 너무 오래된 영화거든. 이런 영화를 가지고 비유를 든다는 게 너무 슬프다. 요즘 사람들 몰라요. 부시맨 영화 하면 네이버에서 찾아봐야 될걸? 이런 영화가 존재했나?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슬픈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뭐 러브스토리도 아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알잖아.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불교를 총정리하려고 했었던 거를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주별 묶음. 뭐 가전제품 하면 가전제품 안에서 이렇게 범주로 쭉 나누듯이 이거는 광학, 뭐 이거는 뭐 영상, 뭐 이거는 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듯이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남삼북칠이라고 강남 쪽에서는 3가지가 유행을 했고 북쪽에서는 강북, 화북 쪽에서는 7가지가 유행을 했대. 이런 게 묘법연화경 현의에 나와요. 묘법연화경 현의를 누가 썼냐면 천태종의 지자대사. 왜 저런 얘기를 썼겠어요? 이런 게 남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멍멍이 풀 뜯어먹는 소리고 내게 대단해. 내가 결론을 내리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 하지만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 내가 진술을 얘기해 줄게. 그게 58교. 천태지의 58교. 이 남삼북칠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보리우지 또 나왔네. 황토. 능남아제랑 같이 십지경론 번역했고 달마대사를 죽였다는 그러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 보리우지 또 나왔어요. 그 보리우지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름교.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판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경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대. 듣는 사람들이 다르게 듣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살의 근기가 충만한 사람은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화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소승근기밖에 안 돼. 그러면 암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기차별로. 되게 재밌죠? 그래서 부처님은 한 소리로 얘기를 한대. 듣는 사람이 다 지 깜냥으로 듣는데. 근데 저게 들을 때는 저런 게 가능한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미친 짓은 안 하겠지만 시험을 보면요, 다 다르겠습니다. 왜 시험을 안 보냐? 그나마 사람이 없는데 더 없을까 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은 걸 그냥 쓰세요 라고 해도 다 다르게 쓴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저게 갤러리에 가면 뭐 전시회 이런 거 할 때 제일 웃기는 게 무제. 제목이 없어. 근데 무제인데 추상화야. 그러면 이게 뭘 그렸는지, 이거 옆으로 보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래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지 깜냥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이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아마 작가가 듣고 있으면 웃을걸? 왜? 나도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국화협회에서. 서정주 국화협회에서.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1시간 동안 선생님이 막, 구 선생님께서 약을 파시거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약을 팔거든.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생각들을 다 조합해서 그분이 썼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태백 과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보는 그거를 퇴고하고 계속 고치면서 시를 완성한다는 거고, 이태백을 한 잔 빨고 시상이 딱 떠오르면 이렇게 하고 확 쓴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천재적 영감이거든요. 그렇게 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뭘 상징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겠지. 야, 그거 내가 그냥 한 발 빨고 쓴 거야. 명곡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노래도.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서 하는 거가 있지만, 거기 납품 날짜에 밀려가지고 한 5분 만에 화장실 갔다가 쓱쓱쓱 썼어요. 이랬다 대박 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다 계산했느냐? 아니에요. 그건 영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 국어 선생님이 보시는 시각인 거야. 그게 원판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듣는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재밌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여러 층위가 있고 시대적인 게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 배경이 달라서 서로 아우가 안 맞는 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 볼까에 대한 궁여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같으면 성립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성립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이건 소승문헌이고 이건 대승문헌이고 이건 밀교문헌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무조건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에 이렇게 그 틀을 못 벗어난 거지.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 학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는 불교도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천태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간적인 겁니다. 오시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팔교는 공간적인 거예요. 재밌어. 맨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시고 37일,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함경을 설하시고, 처음에 화엄경을 딱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듣고 보살이나 이런 분들만 알아들었대. 그래서 딱 설하시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뚝 다운시켜서 살살 올려가야겠다. 이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 방등시는 대승경전이에요. 대승시교. 그러니까는 대승경전, 일반 뭐 보적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말씀하셨대. 22년 단반야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방등경은 8년. 아함경은 12년. 요거는 37일. 이건 1이에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법화경과 열반경을 맨 마지막에 8년 동안 설하셨대. 열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반야 사상 영향 받았고 지금. 그리고 천태종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법화경이에요. 천태종의 소위경전이 법화경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둔 이유가 뭘까? 맨 마지막 개미를 장식하는 스타지, 스타. 그래서 저런 설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법화경이 최고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법화경 최고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맞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태는 이렇게 꿰었다. 천태는 이렇게 꿰었다. 전체를.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화의사교는 말하는 사람이 약간 다르게 말해주는 방식. 화법사교는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 이거는 부처님 쪽이고 이쪽은 청중 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돈교를 말씀하시고 한방의 깨달음은 한방짜리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거를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점차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고 어떤 거는 비밀스러운 걸 얘기한대요. 어떤 거는 비밀스러운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결정된 게 아니고 이거는 비밀적인 게 뭐냐면 비밀적인 게 네이버나 인공지능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네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똑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모자를 하나 사려고 모자를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 광고에 모자가 계속 나와. 네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동일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걔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각각으로 다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네이버밖에 없어. 나는 동일한 네이버야. 그런데 동시에 다른 얘기를 해줘. 이해가 됩니까? 그게 비밀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는 거하고 이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달라. 여기서는. 그리고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저 이름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리유지의 이름교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약간씩 다르게 들어.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깨달음의 차별이라 그래서 화의사교라고 하고 화법사교는 장통별언이에요. 장통별언. 중생들의 근기가 좀씩 다르대. 그래서 장은 뭐냐면 이게 3장이에요. 경율론 3장. 여기서 얘기하는 경율론 3장은 그 전체 대장경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함경 중심으로 얘기하면 돼요. 아함경. 그래서 이거는 소승의 가르침. 그 다음에 통교라고 하는 거는 소승과 대승이 모두 통할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통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별교는 소승은 못 따라오고 대승불교만. 대승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대승, 여기는 소승, 그리고 통교는 이 양쪽에 다 걸리는. 그러니까 소승, 대승, 통교. 그리고 원교는 두루 원만한 모든. 이 원교가 뭘까요? 이게 법화경이겠죠.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듣는 청자들의 관점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처님 말하는 방식에서의 4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공간. 공간은 다시 인식 주체, 그러니까 설하는 주체, 그 다음에 청자, 듣는 대중을 관점에서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58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현수 법장 스님도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수 법장 스님이 왜 또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이제 5교 10종. 10종은 제가 안 썼습니다. 복잡해서 안 썼는데, 왜 저런 얘기를 또 할까? 간단해요. 새로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잖아요. 종단을. 이게
하나의 화엄종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천태종을 만들면 지자대사가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천태종이야말로 제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쫙 묶어가지고 요거는 여기에 배당되고 너네는 어디에 배당되고 어디에 배당되고 어디에 배당되고 하지만 실제로 제일 대단한 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엄종이 만들어졌어. 천태종 다음에 당나라 초에 화엄종이 만들어지거든요. 화엄종에 뭐 초조조 순위 2조 지엄 그 다음에 3조가 법장인데 실제로 법장 스님이 만든 거예요. 앞에 두 분은 영향을 준 거고 법장 스님이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천태지자대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께 최고다라는 거를 논리 구조로 아구를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다 검토해서 너네를 어디다가 배속시켜야지. 그래야 우리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동일 문제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쪼개져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다 따로따로 다른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뭔가 하나의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룰을 제시하는 게 천태종이고 수나라 때 제시하는 건 천태종,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에 제시하는 건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선종은 저런 행동을 안 합니다. 선종은 저런 행동을 안 합니다. 선은 교라기보다는 수행론이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선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부석이 있거든요. 그 전에 투지폰 나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삼성이 투지폰의 상당한 강자였었잖아요. 상당한 강자였잖아요. 노키아 다음으로. 근데 삼성이 주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복잡한 기능들을 거기다 넣어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114 기능을 추가해서 안내양하고 직접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안내양이 뭐뭐뭐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서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출했죠. 그래서 처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물건을 꺼냈더니 설명서가 없었어요. 알맹이만 나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그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쪽이 싹쓸이를 당할 뻔했죠. 앞에 기업들이. 그 발전 단계로 간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그 새로운 게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태종에는 선종에 속한데 천태종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교종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엄종에는 교종의 색깔이 강하고 선종은 수행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논리적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스마트폰이 설명서 없이 막바로 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더불어서 견제했던 기업이 틱톡. 그거 40초짜리입니다. 유튜브도 긴 거야. 그래서 요즘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조금 서설이 길면 채널이 돌아갑니다. 유튜브 보다가도 에이 이러면서 날려버려요. 시작하자마자 본질로 들어가야 돼. 뭐 서론 그다음에 본론 이렇게 해서 뜸들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고 할 때처럼 뭐 손잡는데 며칠 걸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결혼 못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막바로 그냥 단도직입이야. 그게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은 앞에를 일원하고 그냥 막바로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선 앞에 선종 앞에 이게 이미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현수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천태지자대사처럼 뭔가 세계관을 구축해야 됐기 때문에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기 위해서 또 5교 10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승교, 1번 소승, 범주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시교. 대승시교가 뭐냐? 대승 중에서 앞대가리라는 뜻이거든요. 앞대가리.
그게 뭐냐? 반야경과 회심밀경이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에 소속된 어떤 경전들 뭘 얘기하고 이렇게 범주 얘기할 때 뭔가 다 룰들이 있어요. 룰들이 있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반야경이 반야사상 승조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승조. 그런 반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야하고 열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세 번째로 넣은 거죠. 아니, 두 번째로 넣는 거죠. 원래 5개까지 있으니까 5개 최고인데 두 번째 단계로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저거는 별로야. 근데 그 별로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해심밀경입니다. 해심밀경이 현장 스님, 신유학의 소위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금강경 같은 경전이에요. 화엄종보다 조금 앞에 법상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 법상종이 현장 스님의 신유식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바로 앞에 있는 놈을 까고 들어가는 거죠. 왜 깠을 것 같아요? 먼 거 안 깝니다. 먼 거 절대 안 깝니다. 그 잘 이해하셔야 돼. 옆에 놈 까고 앞에 놈 깝니다. 아니, 그렇잖아. 정권도 앞에 정권을 공격하는 거지 자유당 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유당 때 공격해서 뭐 할 거예요? 자유당 때 뭐가 어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거를 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앞에 쪽이 세력이 크겠지. 그러니까 그걸 까면 내 쪽으로 옮겨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너네는 찌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승종교는 대승불교에서의 맨 끝쪽 거기에 능가경 대승기신론이 이 대승기신론이 진제잖아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은 상당한 영향을 장기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안 그러면 동아시아 인성론과 관련해서 최고의 논서가 대승기신론. 그래서 대만의 모종삼 선생이 칸트 철학과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급이라고 평가했던 게 대승기신론. 굉장히 철학적으로 우수한 논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박사과정 시험 박사과정 논문 쓰려면 지도교수가 대승기신론 외워오라 했다고. 그래서 논문 쓰는 것보다 어렵겠다 내가 그랬지. 그리고 돈교 한방의 깨달음을 얻는 거 그게 유마경. 유마경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도 쪽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지만 이때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식의 선과 연결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교. 아까도 원교가 나왔었죠. 원교 두루 원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원흉무해한 뭐 이런 식의 이런 원교. 저 원교는 뭘까요? 화엄종에서 원교는 뭘까요? 화엄경이겠지. 그러니까 저게 맞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본다. 그리고 결국 저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종파야말로 최고예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자기네 걸 맨 뒤에다 놨고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을 맨 뒤에다 놨고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법화경 똑같은 원교인데 여기는 화엄경. 그리고 잘 나가는 스님들은 이거를 다 했어요. 이런 교판이라고 하는 거를 이 스님들만 한 게 아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규기스님. 규기스님이 법상종이에요. 현장스님 제자. 법상종에서도 3교 8종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유종, 공종, 중도종.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 그 다음에 반야적인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실체적이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법상종의 규기스님 얘기는 잘 안 먹혔지요. 왜? 법상종이 오래 못 갑니다. 화엄종이나 천태종은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종파고, 그 다음에 지금 법상종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하니까 잘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밀스님, 화엄종의 5조, 화엄이 초조두순, 2조 지엄, 3조 법장, 4조 진관, 5조 종밀이거든요. 규경 종밀스님도 저 양반이 이제 원인론 같은 데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근원을 밝힌다, 원인론 다 이런 걸 쓰면서 거기다가 저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5교론을 해요. 그래서 인천교 사람과 신들
그러니까 신 믿고 윤리적으로 살고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보시, 지계, 생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하늘의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바른 가르침 그런 게 이제 인천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승은 소승은 소승. 그다음에 대승의 법상 유식종. 그다음에 파상은 공종이에요. 반야. 그러니까 이게 유식, 중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론, 뭐 이런 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전으로는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일승 현성교. 화엄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는 표현이 있어요. 절에 가면. 여기서 일승, 원교, 합쳐봐. 일승원교.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교. 이 얘기는 뭐예요? 저분도 화엄종의 5조니까 지금 법장 선생님은 화엄종 3조고 결국은 화엄종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종파하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전적인 부분들을 통일 제국이 되면서 성립하면서 뭔가 하나로다가 연결시켜야 돼서 그거를 납득시키는 층위적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전의 피라미드. 이걸 만들고 이 정점에 뭐를 올리고 싶은 거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종파. 천태종이면 여기는 천태종 플러스 법화경. 화엄종이면 여기는 화엄경. 그리고 이 구조가 현재까지도 가장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영향력 있는 종파고 구조죠. 그리고 저것과 논리적 층위가 조금 다른 거는 선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화엄경, 법화경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틀이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는 이제 제국시대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인도 여행 가는 거 얘기하고, 인도의 구법승들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천태종 얘기, 중국이 로마를 앞지르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는 게 사실은 수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는 단명왕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나라로 넘어가는, 수나라가 개고생을 해서 대운하를 팠더니 당나라가 꿀을 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역으로 떠난 구법승들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 길이 진짜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가장 이렇게 종교가 잘 될 때가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지금 같아서는 인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갔을까? 그건 참 진짜 숭고한 정신.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 꽃송이버섯 엑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